안녕하세요. 구독자님과 함께 풀어보는 사주팔자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의 의문사항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사주팔자를 어떻게 푸는지 풀어보는 순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 채택되신 분은 LMH74님이십니다. 자, 다른 분 IJ님이 제일 처음 올려주셨는데, IJ님은 조건 댓글을 2번 이상 달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밖에 안 다셔가지고 조건이 충족 안 됐고, 그리고 선서님, 그리고 초령신님이 있죠. 신님도 마찬가지로 댓글 충족이 안 됐습니다. 2번 이상 올려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올려주셨다는 얘기죠. 조속히 한 번 더 올리셔가지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LMH74님은 2번 이상 올리셨는데 댓글을 더 많이 올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너에 처음으로 채택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LMH74님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갑인년 병인월 신축일 병신시 여입니다. 제 용신은 축토인 것 같고 신약한 사주라 생각되고 희신은 금이나 토인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네요. 자, 과연 LMH74님이 얘기하신 용신이나 희신이 맞는지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LMH74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접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자, 첫 번째로 사주를 접하시면은 사주팔자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인년, 병인월, 신축일, 병신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갑인년생이면 74년생, 49이구나. 병인년생, 초봄에 태어났구나. 신축일주구나. 병신시, 그러면 신시 오후에 태어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소리내서 사주팔자를 읽어보는 게 첫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일간 있죠? 일간 나에게 동그라미를 치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팔자는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일간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간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사주 팔자를 풀기 위해서는 오해의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사주에는 어떤 오행이 들어있는지, 어떤 오행이 강한지, 어떤 오행이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주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오행의 분포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행의 분포를 알아볼 때 기왕이면은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눠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 내 편의 세력이 오행이 강하면 나를 도와주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많으니까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사주 강약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주가 강해야지 식재관, 식상,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주 강약이 상당히 사주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약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알 때 내 편이라고 그러면 인성과 비겁이 내 편이죠. 일간을 도와주니까. 상대편은 식상, 재성, 관성이 내 힘을 빼가니까 상대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왕이면 구분해서 파가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행의 분포를 알아보자고요. 오행의 분포를 알아보는데 먼저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나에게 힘을 주는 오행 뭔가요? 일간이 쇠로 태어났으니까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것 같은 쇠나 비겁이죠.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비겁인 쇠부터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축토원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일지의 축도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무토, 월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네 편은 신금, 큰새와 축토, 작은 흑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는 흑들 그리고 작은 새 뿐이네요. 나와 있는 거는 축토하고 신금뿐이다 보니까 네 편의 세력이 좀 작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작다는 얘기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상대편 오행은 내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쇠가 생해준 오행, 재성, 쇠가 극한 오행, 관성, 쇠를 극한 오행,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가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의 오행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축토 안의 기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 신금 안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나와 있는 건 없죠.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간의 갑목, 연지의 임목, 월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간의 병화,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 월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도 대단하죠. 갑목, 임목, 큰 나무, 병화, 큰 불까지. 네 편이라고는 축토하고 신금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어떤가요? 상대편이 더 강하죠. 네 편은 작고. 그러니 사주가 약해졌네요. 사주를 푸는데 상대편 오행의 분포를 알아봤는데 네 편의 세력이 신금, 축토밖에 없으니까 작고, 그 다음에 갑목, 임목, 병화로 상대편 오행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는데, 자, 상대편이 강해졌는데 상대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죠. 가장 강한 오행. 뭐 때문에 사주가 약해졌는지. 상대편 때문에 약해진지는 알겠는데 뭐 때문에 약해졌을까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 즉 이 사주에 병이 된다는 얘기죠. 병을 찾으면은 약을 찾으면 되니까요. 자,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임목, 갑목, 나무도 많이 보이네요. 그러나 오행을 개수로 파악하면 안 되거든요. 세력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편 중에서 병화와 그 다음에 갑목, 임목, 나무하고 불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하고 불 중에서 더 강한 게 뭘까요? 바로 갑목, 임목들은 개수는 많지만은 이 나무들은 전부 큰 불에 던져져서 목생활을 해버리네요. 다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약한 사주가 되고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나무 같지만 불기운이 나무의 생조를 받아서 가장 강한 오행이 됐습니다. 불 때문에 사주가 약해졌고 또 신금, 작은 새는 불 때문에 높게 생겼죠. 불이 원소가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오행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극해버리니까 쇠는 불의 쥐약이죠. 그러니 관살 맞은 사주가 됐습니다. 불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이 병이다 보니까 불이 나를 녹인다. 불이 최고 흉한 그런 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사주에 강하니까 조우는 어떤가요? 아주 조열해졌죠. 이 계열감각이죠. 우리가 배우기는 초봄이면 추위가 덜 가졌으니까 아직 추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겨울에 태어나도 춥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데 계절 감각은 중요하지만 사주의 전체적인 조우를 잘 감지해야 됩니다. 계절 감각도 중요하지만 사주에 나와 있는 계절 감각도 조우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조우가 상당히 여름 같은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초봄 아주 추위가 덜 가신 봄에 태어나지만 여름과 같이 더위가 있는 조열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사주팔자에서 일간위에서 최대
고급무들한 오행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용신은 사주 내에서 찾아야지 사주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주 내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축토 있죠. 축토가 이 많은 불기운을 받아주면 좋을 텐데 받아줘서 화생토로 해가지고 설기를 받아서 토생금으로 이어지면은 강한 불기운을 설기시켜주고 약간 일간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축토같이 작은 흙으로는 이 많은 불기운을 다 흡수를 못하죠. 축토가 돌덩이가 되면서 축토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토 같으면은 많은 불기운을 설기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토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신금 있네요. 큰 새가 있죠. 큰 새가 나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큰 새를 갖다가 불이 극한이라고 힘이 좀 빠져 불의 힘을 빼고 있다는 얘기죠. 신금이. 그러니까 억불어서 불의 힘도 빼주고 나한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조우로서는 임수가 용신이네요. 신금 안에 임수. 왜 그런가요? 사주에 불이 강하기 때문에 물로 조우를 해줘야 된다죠. 물을 견제해주는 조우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 용신은 임수, 억부 용신은 신금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LMH74님이 얘기하신 용신은 축토라고 했는데 축토가 진토 정도 큰 흙이었으면은 충분히 용신이 될 수 있었는데 흙이 용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강한 불기운을 빼고 일간에게 힘을 주니까요. 그러나 작은 흙으로는 많은 불을 받아낼 수 없고 역부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럼 용신은 됐죠? 그래서 용신은 됐고 희신이란 거는 잘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을 희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희신은 운에서 오면은 가장 좋은 운기가 어떤 운기냐. 기쁘리자를 써가지고 운에서 오면 기뻐하는, 일간이 좋아하는 오행이 뭐냐는 얘기죠. 자, 일간이 좋아하는 오행이 뭘까요? 희신은 지금 불 때문에 높게 생겨서 불 때문에 관살에 맞아서 일간이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신금이 도와주고 신금 안에 임수가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자, 물이 와서 식혀준다? 아니죠. 물이 들어오면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불인데 불하고 전쟁이 붙어버립니다. 운은 항상 통관이 되고 전쟁을 안 하고 붙지를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강한 잠자는 사자 코털에 건드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하고 싸워서 좋지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좋지 않고 사주에 불이 강하니까 나무가 돌아도 안 좋죠. 불을 생해버리니까 안 좋고 불이 돌아도 불은 사주에 불이 강한데 불이 더 들어오니까 좋지 않고 그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쇠가 좋을까요? 쇠가 들어오면은 강한 불기운에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가 들어오면은 일간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강한 불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운기는 흙밖에 없죠. 자, 흙이 희신인데 흙 중에서 축축한 흙. 마른 흙은 불기운을 많이 설기를 못하죠. 축축한 흙 중에서도 큰 흙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큰 불이기 때문에 큰 불을 설기시켜 주려면은 큰 흙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큰 흙 중에서도 축축한 흙. 그래야 열기를 많이 흡수를 하고 일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사주의 병인 불에 힘을 빼주기도 하고 그러니 무토하고 진토 있죠? 진토. 이렇게 큰 흙, 젖은 흙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병인 불을 갖다 설기시켜주는 흙기운이 가장 좋은 희신이 된다는 얘기죠. 건강이 있죠? 건강희신은 사회희신과 틀리다는 얘기죠. 건강할 수 있는 운기는 물이 와가지고 사회운이 안 좋더라도 물이 와가지고 식혀줄 때가 좋은 건강운도 되겠습니다. 건강희신은 물이 되겠네요. 그러나 사회운, 좋은 사회운을 받으려면은 젖은 큰 흙이 와서 통관을 시켜줄 때가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LMH74님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은 사주를 보고 동영상을 멈춰놓고 본인의 힘으로 제가 사주 푸는 순서를 말씀드렸죠. 동영상을 멈춰놓고 본인이 아는 만큼만 제가 풀듯이 이렇게 풀어보고 용신, 희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을 플레이 해놓고 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대비해 보면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본인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LMH74님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주로 여러분의 사주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를 얼마만큼 쉽게 풀어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